두 가지가 원래는 이제 이 순열과 조합이라고 하는 단원이 두 단원으로 쪼개지는데요. 이번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그렇게 뭐 깊이 있게 다룰 내용이 아니라 가볍게 순열과 조합을 공부하기 때문에 이 단원을 한 단원으로 합쳐가지고 순열조합, 또 어떤 책들은 경우의 수하고 순열을 합쳐가지고 한 단원 만들고 또 조합을 가지고 한 단원 만들고 이렇게 책들이 좀 다양하게 돼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책,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책이 순열과 조합을 하나로 묶어놨는데, 이걸 약간 두 개로 쪼개겠습니다. 물론 또 오늘 하고 다음 시간에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화면을 두 개로 쪼개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순열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하고, 그 다음에 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제가 풀고, 잠시, 화면을 끄고, 그런 다음에 끌 수도 있고, 안 끌 수도 있고,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유제를 먼저 다 풉니다. 그리고 나서 유제에 대한 질문이 혹시 있으면 질문을 받고 없으면 조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전에 한번 순열을 공부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순열을 기억을 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경험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유제를 풀면서 그 기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익숙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합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 단원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호를 잘 다루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수학이 언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게 참 그걸 이해하면 이제 그때부터 수학을 잘할 텐데 수학은 하나의 언어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 수학은 공식을 가지고 뭔가 값을 계산하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주장을 귀담아 들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의 주장은 공부 못하는 비법을 알려줄 테니까. 알겠지? 그래서 이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입니다. 신의 언어예요. 이렇게까지 하면 너무 과하다 할지 모르겠지만 제 이야기가 아니고 갈릴레오의 이야기입니다. 갈릴레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신이 인간에게 이야기할 때는 수학이라는 언어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신의 소리를 듣는 거고 신의 의도를 아는 건데 그 모든 신의 의도나 신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학이라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신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갈릴레오의 이야기니까 분명히 자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수학이라는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수학이라고 하는 기호들도 하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들, 우리가 새로운 언어들을 공부할 때,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이렇게 하지만 내가 그걸 습득해가지고 내 걸로 만들지 못하면은 그 언어가 잘 안 되잖아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듯이.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이제 수학이라는 언어에 쓰이는 기호들이 있는데 그 기호들은 빨리 익숙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만 익숙하게 하더라도 공부의 반은 끝난 거라고 봐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순열이라는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뭘 주로 이야기를 했냐면 고배 법칙하고 합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거였는지. 내가 어떤 A라는 사건이 있다 그랬어. A라는 사건하고 B라는 사건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은 C라는 사건이야. 그런데 C는 A와 B로 이루어져 있더라. 내가 원하는 C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A나 B 중에 어느 하나만 발생해도 충분히 내 목표가 달성된다. 그러면은 A의 경우하고 B의 경우가 몇 가지인가 해서 더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게 C라는 사건인데 이 사건을 위해서 A하고 B라는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거나 내지는 순차적으로 그 말이군요. 동시에 발생을 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한다? A의 경우하고 B의 경우를 곱한다. 이게 곱의 법칙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경우의 수를 얼마나 잘하느냐의 문제는 이 곱의 법칙을 얼마나 잘 적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곱의 법칙을 잘 적용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우리가 뭔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사건들을 몇 개로 분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남학생이 3명이 있고 여학생이 3명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야기예요. 자, 요 남학생 3명하고 여학생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데
어떻게 나열하고 싶냐면 남학생, 여학생을 교대로 나열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상황이 좀 복잡해졌죠. 그렇죠? 그냥 나열하는 것도 아직은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남학생하고 여학생을 교대로 나열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교대로 나열하기 위해서는 어떠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거잖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먼저 남학생 3명을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알겠어요? 남학생 3명을 나열한 다음에 여학생 3명을 여기하고 요 노랗게 칠해진 요 부분에 여학생 3명을 앉히거나 또는 여기에다가 여학생 3명을 앉히면 되겠죠. 자, 그럼 보세요. 남학생을 먼저 나열하는 사건을 A라는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죠? 제가 이제 상황을 좀 분리해 볼게요. 남학생을 여기다 앉히는 사건, 아직 개수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그 정황만 이해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남학생을 먼저 앉히는 사건을 A라는 사건이라고 하고 여학생을 여기에다가 동그라미 친 데다 앉히는 사건을 B라고 하고 요 세모에다가 앉히는 사건을 C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은 남자 여자가 교대로 앉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A라는 사건을 한 다음에 남학생을 앉힌 다음에 여기에 여학생을 여기다 앉히면 되겠죠. 그럼 원하는 목표 달성이 됐죠. 바로 A라는 사건하고 B라는 사건을 연속적으로 발생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남학생 앉히는 사건의 경우가 몇 가지인가? 여학생을 여기에 앉히는 사건이 몇 가지인가 해서 이 사건을 곱하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에 앉힐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앉힐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뭐겠어요? 남학생을 앉히고 여학생을 여기 이렇게 앉히는 C라는 사건이 발생하면 되겠지. 그렇지? A하고 C가 연속적으로 발생해도 내 원하는 목표 달성하잖아. 그런데 또 내 목표는 뭐냐면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사건을 X라는 사건이라고 하고 이렇게 되는 사건을 Y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은 X가 발생하거나 Y가 발생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발생해도 충분한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은 X하고 Y를 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할 거냐? 남학생 앉히고 여학생을 여기다 끼워 앉히는 거, 그러니까 남학생 앉히고 여학생 끼워 앉히고 플러스 남학생 앉히고 여학생을 여기에 앉히는 거 이렇게 계산을 해나가면 된다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앉히는 사건 이렇게 어떤 사건이 복잡할 때 사건을 분리해서 내가 원하는 건 이거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사건을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나가요. 그게 바로 고배 법칙이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고배 법칙을 얼마나 빨리 터득을 하느냐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 문제를 얼마나 빨리 계산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처음에 잘 안 될지라도 의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하다 보면 몇 번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의심하지 않고 익숙합니다. 근데 왜 그런지에 대한 생각을 별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공식만 기억하면 나중에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내가 하는 게 맞는 거야? 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고 그런 부분들 없이 그냥 단순 암기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꼭 그런 것들을 생각을 좀 해봐라. 처음 시작할 때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오늘 이야기로 가봅시다. 오늘은 순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 2, 3, 4, 5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택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2개입니다. 여러분 책에 보면은 2개였을 겁니다. 서로 다른 2개의 숫자를 택하여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사전식 나열법을 이용하여 나타내봐라 그랬어요. 사전식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두 자리 정수니까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자 요게 10의 자리고 1의 자리야.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한번 해볼게요. 내가 여기다가 1을 넣었을 때 여기는 요 값이 2가 올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1이 넣었을 때 3이 올 수 있고 1이 왔을 때 4가 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2가 왔을 때 1이 올 수 있고 2가 왔을 때 3이 올 수 있고 2가 왔을 때 4가 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기 3이 있을 때 3이 있을 때 1일 수 있고 3일 때 2일 수 있고 3일 때 4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4일 때 1일 수 있고 4하고 2일 수 있고 4하고 3일 수 있겠죠. 그래서 따져보면은
요 경우, 요 경우, 요 경우, 요 경우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그룹을 만들어 봤죠? 몇 개로 만들어? 4개의 그룹으로 만들었어. 근데 각각의 그룹은 3개씩 있죠.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4 곱하기 3이니까 전체는 12가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리는 것을 뭐 사전식으로 나열한다 또는 수용도를 이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수용도를 이용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수용도가 사실은 더 나아요.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좀 걸릴 뿐이죠. 근데 자꾸 수용도를 쓰다 보면은 사람은 이 머리를 굴리게 돼서 귀찮거든. 이게 귀찮으면 그다음부터는 이거 똑같은 거니까 이건 이렇게만 해도 되겠네 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잔재주를 피워요. 바로 그 잔재주라고 하는 게 바로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자꾸 반복적으로 수용도를 그래서 노가다를 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에 이렇게 안 하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스스로 터득하는 게 빠른 사람도 있을 거고 좀 느린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런 거라고.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고배 법칙의 관점에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나는 여기 1하고 2하고 3하고 4라고 하는 요 숫자가 있는데 그 중에 일단은 이 중에 하나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사건을 X라는 사건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1의 자리에다 집어넣는 여기다가 숫자를 집어넣는 사건을 Y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다 집어넣는 사건과 여기다 집어넣는 사건 X하고 Y가 연속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먼저 X가 몇 개인가 보자 이거지. 여기다 집어넣는 방법은 1을 넣어주거나 2를 넣어주거나 3을 넣어주거나 4를 넣어주니까 4가지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NX는 4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내가 여기다 넣어주는 것은 1을 넣어줄 수도 있고 2를 넣어줄 수도 있고 3을 넣어줄 수도 있고 4를 넣어줄 수 있으니까 4가지가 된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1을 넣어버리고 나면은 1이 넣어버리고 나면 2, 3, 4밖에 안 넣으니까 이 Y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2, 3, 4. 그렇죠? 만약 2가 들어간다면 2를 제외한 1, 3, 4를 넣어주면 되니까 역시 3가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하나 들어가 버리면 여기에 물론 서로 다른 숫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바로 여기다 넣을 수 있는 것은 바로 3가지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X의 경우가 몇 가지냐? 4가지다. 그리고 넣으면은 X에다 뭐 넣어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 여기 넣을 수 있는 것은 나머지 중에 넣어야 될 게 3가지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4 곱하기 3이니까 12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계산할 때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요 방식으로 계산을 하게 될 거예요. 요 이야기를 순열이라고 하고 그 내용을 지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순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이라고 한다. 자, 또 이 순열의 수를 NPR 같이 나타내며 NPR은 이거다라고 지금 해놨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쭉 가가지고 n이 있다. 이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나열하라. 요 칸이 r개가 있다. 알겠어요? r개가 있을 때 요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았고 여기다가 나열하는 방법의 가지수 이거를 NPR이라고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소준이 왔고 지금 아까 윤서가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윤서 들어왔니 안 들어왔니? 또 서연아 윤서 한번 확인 좀 해줄래? 안경 원래 2개를 가지고 썼었는데 얼마 전에 저기 시골에 가서 예초기로 그 풀 깎다가 돌이 튀어가지고 기스가 나가서 자꾸 눈이 신경 쓰여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이 안경으로 바꿨어. 서준이 다 했어? 자, 다시요. 1부터 n까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서로 다른 r개를 뽑아서 여기다가 나열하는 방법의 가지수를요. 굉장히 긴 말이죠. 이렇게 길잖아.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나열하는 것을 이런 방법의 가지수를 순열이라고 하는데 그 말을 수학나라에서는요 이렇게 알파벳 3개로 씁니다.
그냥 MPR이라는 말을 그냥 수학나라에서 쓰는 하나의 단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값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MPR이라는 말은 수학나라에 쓰는 하나의 단어인데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가지수라는 말을 단어로 이렇게 쓴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럼 이제 이게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이 말이 얼마만큼의 큰 수를 나타낼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게 지금 밑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 우리가 그 곱의 법칙의 관점에서 이걸 설명해 봤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물론 이걸 수형도 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는데 그냥 곱의 법칙 가지고 설명할게요. 우리는 요 n개 중에서 이 첫 번째에다가 숫자를 하나 집어넣는 사건을 A1 사건이라 합시다. 뭐 A, B, C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전체 R개니까 알파벳을 얼마만큼 써야 될지 모르니까 A1 사건이라고 하자고. 그 다음에 여기에 숫자를 집어넣고 나면 나머지 중에서 하나를 또 뽑아서 여기다 집어넣는 사건을 A2 사건이라고 하자고요.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중에서 넣어주는 사건을 A3 사건이라고 하자고요.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는 요 값은 R개니까 AR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A1 사건이 몇 가지냐? 요 n개의 숫자가 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는 방법의 가지수는 n가지입니다. 그러니까 NA1은 n이에요. 그래서 n이 되고, 그럼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뭐 2라든지 뭐가 하나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집어넣는 것은 요 n개 중에서 하나를 빼버린 나머지밖에 없잖아. 그러니 얘는 n-1가지. 그러면 두 개를 넣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넣을 수 있는 것은 n-3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쭉 가서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여기는 어떻게 되겠느냐? 여기는 요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R-1개가 이미 들어갔잖아. 그러면 나머지 숫자가 몇 개가 남냐면 n개 중에서 앞에 사용된 R-1개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 이만큼만 넣을 수가 있겠지. 그러니 여기에 들어갈 숫자는 n-r 괄호 풀어주면 플러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한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가지수라는 말을 수학나라에서는 MPR이라고 쓴다. 그리고 MPR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 세상의 언어로 번역을 하면 바로 이런 뜻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n부터 시작을 해서 요 끝자리를 맞추려고 하면 참 힘들어요. 그래서 n부터 하나씩 줄여가면서 곱하는데 요 곱하는 요 요소, 팩터의 개수가 r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쓰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5, P, 3, 뭐 3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5부터 시작을 해서 5, 4, 3까지. 자, 여기는 요 값이 3이면 요 곱하는 요거의 개수가 3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자, 10, P, 뭐 4. 그럼 뭐가 되겠어? 10, 9, 8, 7까지 곱해줘야 되겠죠. 4개. 요 값이 4이기 때문에 곱하는 개수가 4개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서 요 끝부분을 맞추려고 그러면 처음에는 좀 자꾸 헷갈려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숫자 넣을 때.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요 요소의 개수가 몇 개다? R개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될 겁니다. 그 되게 쉬워지죠. 그러니까. 자, 이제 뭐 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제 바로 이렇게 쓰면 된다는 이야기야. 뭐 5명이 있다. 5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3명을 뽑아가지고 일렬로 나열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쓰면 된다는 얘기야? 수학나라에서는 5P3이라고 쓴다 이거야.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가지수라는 말은 수학나라에서는 이렇게 쓰고, 이 값을 우리 언어로 번역을 하면 5, 4, 3이 된다 뜻이야. 알겠어? 자, 두 번째 하나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6명이 있습니다. 6명을 가지고 4명을 뽑아서 나열하고 싶어요. 그럼 뭐라고 쓰면 되겠어? 6, P, 4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얘는 6, 5, 4, 3이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4명 있는데 이 중에 4명을 다 뽑아갖고 나열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4P4라고 쓰면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뭐라고 쓰면 될까요? 4, 3, 2, 1까지 곱하는 거의 개수가 4개여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부터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4,
팩토리얼이라고 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이제 이것을 뭐 4팩 또는 좀 지나면 4팩토리 공장이 돼 갑자기. 알겠죠? 이렇게 쓰는데 이 기호를 쓰는 게 이제 왜 이런 기호를 쓰게 되냐면 우리가 숫자가 굉장히 빨리 커질 때 뭐라고 부르냐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이 팩토리얼의 경우는요, 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보다도 훨씬 빨리 증가해 버립니다. 그래서 너무 숫자가 커지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 놀라움의 표시를 이거 쓰기로 했대요. 믿거나 말거나. 물론 진짜요?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본 책에서 그렇게 써 있었어. 근데 나는 이 말을 이해를 해요. 자, 왜 내가 이 말을 이해하느냐면 제가 이제 그 석사 논문을 쓸 때 컴퓨터 그때 이제 수치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어떤 아웃풋을 내는 거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사용한 언어는 C 랭귀지였는데 C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할 때 이제 이런 팩토리얼 계산들을 굉장히 자주 해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컴퓨터하고 달리 제가 논문을 쓸 때 컴퓨터는요, 그 32비트 이런 것도 아니고, XT, 그 다음에 AT. 그러다가 이제 대형 컴퓨터라고 하면은 이제 뭐 유닉스 시스템 이런 걸 사용을 하는데, 연구실에는 주로 이제 뭐, AT라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지금 뭐 386이니 486이니 이런 거는 그 이후의 세대. 알겠죠? 이제 거기 이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컴퓨터를 돌려야 되는데 이 팩토리얼 계산하면 할 때마다 컴퓨터가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컴퓨터가 왜 다운되는지를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뭐 컴퓨터 내부의 숫자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전혀 못하니까. 그런데 그 에러가 일종의 어떤 거냐면 이제 에러 중에 오버플로우 에러라는 게 있는데 숫자가 너무 커지면은 여러분들 그 컴퓨터는 이진법으로 저장을 하잖아요. 숫자를 이렇게 저장을 하는데 숫자가 엄청나게 커져 버리면 이 컴퓨터가 저장 용량을 벗어나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 컴퓨터가 숫자가 너무 커지니까 다운돼 버려. 오버플로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요령이 있는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프로그래머들은 한꺼번에 계산을 하지 않고 숫자를 줄여가지고 저장을 할 때 지수의 형태로 저장을 해요. 그럼 숫자의 메모리를 적게 차지하면서 이렇게 나가죠. 그런데 이제 모르니까 뭐 되는 대로 하고 그 팩토리얼을 돌렸지 했더니 할 때마다 다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컴퓨터에 어디에 버그가 있나 하고 뭐 밤새도록 컴퓨터 프로그램을 뒤졌죠. 아무리 봐도 버그가 없는 것 같은데 계속 다운되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다운되니까 컴퓨터 용량이 좀 잘못돼서 그러나 보다라고 하고 그때 이제 그 친구 중에 한 친구가 대기업의 연구실에 있은 친구가 먼저 간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지. 야, 우리 컴퓨터가 좀 너무 후져서 그러는데 너희 회사 컴퓨터 가지고 내 프로그램 하나만 돌려서 아웃풋 좀 뽑아줘라고 해갖고 낮에는 안 되니까 밤에 만나자고 해가지고 밤에 갔어요. 그 회사 컴퓨터까지 다운시켰습니다. 이 팩토리얼은요, 그만큼 무서워요. 숫자가 좀 크면은 엄청나게 숫자가 커집니다. 그래서, 초짜. 그래, 나중에 이제 뭐가 문제인지 정말 오랫동안, 한 달간을 고민했다가 결국은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거의 경험이 아주 너무 강렬하게 남아있죠. 근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혹시 이제 뭐 프로그램을 할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 프로그램을 할 때 이런 형태의 뭐 하여간에 오류라든지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알겠지? 그래서 팩토리얼이라는 단어가 1, 2, 3, 4, 5 이렇게 곱하다 보면은 이 숫자가 너무나 커지는 거야. 우와! 4 팩토리얼 그러지 말고 4팩 그러지 말고 4 우와! 이렇게 읽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말로는 계속해서 곱한다 그래서 계승이라는 말도 쓴답니다. 4계승. 계속해서 곱한다 의미로 한자죠. 자,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순열, 앰피알이 가지고 있는 성질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여기에는 이게 또 노란색이네. NPR의 성질인데, 희미해가지고 색깔이 똑같아가지고 잘 안 나타나 버렸네요. 자, 우선 조금 전에 우리가,
1부터 시작을 해서 2, 3 이렇게 쭉 가가지고 이렇게 n까지 곱해준 얘를 n부터 해서 차근차근 곱했다라고 해서 이걸 이제부터 n 이렇게 쓰고 n 팩토리얼이라고 쓰겠다. 이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내만큼 다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저거는 n 팩토리얼 또는 n 계승 이렇게 본다.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n, pr 뭐 들어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op 아까 했던 3 같은 거 한번 써볼게요. 얘는 뭐라 그랬냐면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었죠. 그런데 여기 5부터 시작해서 곱하는 게 3개면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 여기다가 이렇게 요 노란색으로 2하고 2를 하나 써주고 다시 여기는 얘를 이렇게 2하고 1로 나눠준다 그러면 전혀 식에는 지장이 없죠. 그렇죠? 그런데 얘는 이제 뭐라고 쓸 수가 있느냐면 여기는 요 값이 2부터 1까지 곱했으니까 2 팩토리얼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리고 요 위에 있는 거는 이렇게 5 팩토리얼이라고 쓰면 되겠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하나 더 해볼까요? 7, P, 4를 해볼까요? 7, 6, 5, 4가 되겠죠. 자, 7부터 하나, 둘, 셋, 4개를 곱했습니다. 뭐 이렇게 놔둬도 좋은데 우리가 조금 식을 정선해서 쓰기 위해서 정돈해서 요 뒤에다가 3, 2, 2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요 값도 3, 2, 1로 나눠주면 식은 똑같죠. 이거 약분해버리면 똑같은 거니까. 이래놓고 놨더니 여기 분모는 3팩토리얼이 될 거고 분자는 7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했으니까 7팩토리얼이라고 쓸 수 있겠죠. 바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런데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일반화 시켜서 NPR이라고 하는 걸 한번 써보자는 거야. N, P, R은 지금 N부터 시작을 해서 N-1, N-2 이렇게 쭉 가면서 어디까지? N-R 플러스 1까지 가자 그랬죠? 그러면 요 뒤에는 이것보다 하나 작은 게 뭐냐면 N-R이겠죠. 거기다가 N-R-1 이렇게 쭉 곱해서 1까지 곱해준 다음에 여기는 얘 지금 우리가 여기서 요만큼 추가로 되는 거를 여기서 분모에다가 N-R, N-R-1 이렇게 쭉 가서 1까지로 나눠버리면 식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얘가 뭐가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n 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리고 요 아래에 있는 요만큼은 n-r 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NPR이라고 하는 얘는 요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식을 쓰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 뭐가 문제냐면 자, NPN은 뭐였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n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줄여가면서 곱하는 거의 개수가 n개일 거니까 1까지 곱해야 될 거야. 그치? 그러니까 NPN은 뭐가 되냐면 n 팩토리얼이 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0명이 있어요. 10명을 뽑아가지고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냐? 그럼 10팩토리얼이다. 이런 뜻이야. 알겠어요? 5명이 있어. 5명을 뽑아서 5명을 일렬로 나열한다. 그럼 몇 가지냐? 5팩토리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 그런데 여기에다가 R에다가 n을 집어넣어 보니까 여기다가 n을 집어넣어 버리면 이거는 0팩토리얼이 돼버리잖아. 그치? 근데 여기다 n을 집어넣어 주면 n 팩토리얼은 조금 전에 n 팩토리얼 있잖아요. 그러니까 0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인데 이 값이 사실은 뭐가 돼야 돼? n 팩토리얼이 돼야 되잖아. 그러려면 요 분모가 얼마면 좋겠어? 1이면 좋겠죠. 그래서 그냥 우리는 편의상 이 공식을 써먹기 위해서 0팩토리얼을 지금부터 1이라고 약속을 하자고요. 물론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 가서 보면은 이 혹시 뭐 스페셜 함수라 그래가지고 이 팩토리얼을 계산하는 함수가 나와요. 그러면 이 팩토리얼은 n이 음수일 때도 막 계산하게 돼. 심지어. 알겠죠?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대학 가서 아마 여러분들이 뭐 몇몇 사람들은 거기까지 볼 수 있을 거고, 그러면 0팩토리얼도 이제 계산하면 1이 나오는데,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0팩토리얼에 대한 0을 가지고 나열하는 것은 우리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식을 쓰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는 0팩토리얼은 1이라고 약속하자는 거야. 뭐 싫어요. 뭐 그럴 이유 없잖아요. 하라고 놔두면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공식을 여러 군데 써먹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 여기 빔으로 한번 가봅시다. 화면으로. 그래서 NPR은 n-r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이 된다. 됐죠?
0 팩토리얼은 1이라고 이제부터 약속하자. 알겠지? 그러면 NP 제로는 어떠냐? 여기 R에다가 0을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0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는 n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이니까 당연히 1이 되겠죠. 그렇죠? 자, NPN은 자, 이렇게 된다. 그리고 여기는 요 값은 n 팩토리얼이 된다.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요 정도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 또 여기서 우리가 그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까지 하는 겁니다. 지금 순열은요. 순차적으로 나열한다라는 의미로 순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한번 이제 기본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음 등식을 만족시켜주는 자연수 n 또는 r의 값을 구하라. 자, 여기 있는 요 값이 np는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n에다가 하나씩 줄여가면서 곱하는 거의 개수가 2니까 2라고 쓰면 되겠죠. 물론 요 값을 여러분들 전개시켜서 30을 구해도 좋은데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요. 그냥 30을 어떤 연속된 두 수의 곱으로 표현해 버리면 됩니다. 얼마죠? 6 곱하기 5라고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n은 6일 겁니다. 됐죠? 그런 식으로 그냥 팩토리얼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수의 연속된 숫자들의 곱으로 바꿔도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바꾸는 게 훨씬 빠릅니다. 자, 이 문제 가볼까요? 자, ENC3입니다. ENC3은 EN부터 시작을 해 이거 하고 그 다음에 하나 줄어든 EN-2라고 하나 더 줄어들면 EN-2까지 곱함. 그러니까 E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서 곱하는 게 3개가 되도록 곱하는 걸 이야기할 거고 지금 여기는 얘가 44에다가 자, 그 다음에 요 n에서부터 2개니까 n의 n-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는 요거하고 여기는 얘를 보세요. 요 2로 묶어내세요. 여기 2하고 하니까 4n의 n-1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요 n의 n-1하고 여기는 요 n의 n-를 약분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쪽은 뭐가 남냐면 4하고 여기에 2n-1이 남죠. 그럼 이쪽이 44가 되겠네. 그래서 가서 나눠버리니 2n-1은 얼마죠? 11인가요? 12가 돼서 n은 역시 6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두 번째도 n은 6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그냥 여기 지워도 되겠지? 지워버릴게요. 바로 여기다 풀게. 자, OPR 곱하기 6 팩토리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값이 얼마냐면 43200. 그 사실 여러분들 요 6 팩토리얼이라는 것은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요 5하고 2가 합쳐서 10이 되니까 물론 1이 하나 더 있죠. 요거하고 얘를 없애면 요 동그라미 하나 없앨 수 있겠네. 그치? 그 다음에 또 뭐를 나눌까? 여기 뭐 여러분들이 6, 4, 3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 값을 6으로 또 나눌 수 있죠. 6으로 나눠버리고 4로 나눠버리고 3으로 나눠버리면 바로 나머지 OPR이 만들어지겠죠. OPR은 6 곱하기 4 곱하기 3 분의 4, 3, 2, 0인가요? 그렇죠? 이 값을 나눗셈을 해버리면 얼마가 나올까요? 이 값을 나눗셈을 해버리니까 암산에 의해서 60이 나오는 것을 뭐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뭐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는 요 값이 OPR이니까 이 값을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 5부터 시작을 해서 줄여갑니다. 5, 4 하면 20이야. 요건 60이니까 3까지 하나 곱해주면 되겠죠. 5, 4, 3이면 되겠네. 그러니까 5부터 시작을 해서 줄여서 3개를 곱했으니까 R은 3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다음이 성립함을 보여라. NPR이 n 곱하기 n-1의 p-1이다. 두 번째는 NPR이 저렇게 된다.
저는 이거를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계산입니다. 계산. 그래도 여러분들도 계산은 한 번씩 해봐야죠.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계산보다는 우리가 이제 아이디어로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고배 법칙이라고 하는 그 아주 그 환상적인 툴을 이용해서 이걸 설명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NPR 하고 n 곱하기 n-1의 p의 r-1이 같다라는 걸 보이라는 거야. 근데 앞에서 여러분들 NPR이 뭐였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는 n-r 팩토리얼 분의 또 뭐였었죠? n 팩토리얼이었었죠. 우리 앞에 어디 갔어? 또 기억 안 날 수 있습니다. NPR은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 알겠어요? 요게 생각이 안 날 거라는 거야. 처음 하는 입장에서는. 뭐 원래 NPR이 뭐였냐면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서 얼마까지 가냐면 n-r 플러스 1이다. 여기까지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다가 n-r, n-r-1에서 1까지 써주고 다시 여기는 요 값으로 밑에 나눠주자. 그럼 분자는 n 팩토리얼, 분모는 n-r 팩토리얼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 이제 한번 갔습니다. 이제 기억을 일단 하세요. 이게 언어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이걸 지금부터 우리 분필이라고 하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분필이라고 이해를 해야 내가 그 분필 좀 가져다 줄래? 그러면 뭐 분필을 가져다 주든 뭘 할 거 아니야. 분필 좀 가져다 줄래? 근데 담배 가져다 주고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기억을 하자는 거야. 그러면 요 n 대신에 n-r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봐. 그 다음에 요 r 대신에 r-1이 들어갔어. 그러면 이 값은 뭐가 되냐면 요 n 자리에다가 n-1 팩토리얼을 넣어주는 거고, 여기는 요 n 대신에 n-1이 들어가고 r 자리에 r-1을 넣어서 팩토리얼을 했다. 이런 뜻이야. 얘는 이걸 의미합니다. 알겠죠? 그러니 지금부터 이쪽을 가지고 이쪽을 설명해도 좋고 이쪽을 가지고 이쪽하고 같다는 걸 설명해도 좋습니다. 자, 오른쪽 이게 써놨으니까 이걸 사용합시다. 그럼 나는 여기다가 이제 n을 곱해요. 그럼 여기다가 n을 하나 곱해주는 거잖아. 그치? 곱해놓고 나면 자, 여기서도 또 연습 한번 하고 갈까요? 5 팩토리얼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자, 5, 4, 3, 2, 1이지. 그러니까 얘는 5 곱하기 요 뒷부분은 4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써도 되겠지? 자, 8 팩토리얼은 8 곱하기 7 팩토리얼 이렇게 써도 되겠어? 그러면 10 팩토리얼은 10 곱하기 9부터 쫙 가니까 걔는 9 팩토리얼 써도 되겠지? 그러면 n 팩토리얼은 n 곱하기 n-1 팩토리얼 써도 되겠네? 얘가 n 팩토리얼이 된다는 뜻이지. 됐고, 여기 괄호 풀어볼까? n-1 마이너스 r 플러스 1이야. 그러면 1은 사라지니까 여기는 요 값은 n-r 팩토리얼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가 뭐가 된 거야? NPR이 되겠지. 우리 요 값이 NPR이라고 아까 했잖아요. 그래서 n 곱하기 n-1의 p r-1은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이 문제는 이제 어떤 형태로 요거는 일단 너무 쉬우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고요. 두 번째 거로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NPR이 n-1의 P의 R 플러스 R 곱하기 n-1에다가 P의 R-1. 자, 이렇게 지금 썼습니다. 자, 얘는 우리 어떻게 쓰면 좋을 거냐 하는 건데, 자, 먼저 요 부분을, 자, 여기는 요 값을 우리는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을 계산을 해서 얘가 같다는 걸 지금부터 보이겠어요. 근데 이제 얘가 얼마인지는 알아야 될 거잖아. P의 R은, 자, 여기에 요 대신에 n-1이 들어간 겁니다. 여기도 n-1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n-1 팩토리얼이 되고 여기 있는 요 값은 n-1 마이너스 r 이렇게 팩토리얼입니다. 이게 바로 n-1의 p의 r을 나타내. 자, 그 다음에 n-1의 p의 r-1은 뭐가 됐었죠? 여기는 요 값이 n-1 팩토리얼이 들어가고 여기는 n-1에서 r-1을 빼는 거 있잖아. 우리가 여기 n-1에서 r-을 빼니까 여기는 n-r이 돼버려.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얘하고 r을 곱해서 더하겠습니다. 그러면 n-1의 p의 r 플러스 r 곱하기 n-1의 p의 r-1. 자, 여러분들은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이거 계산 열심히 해봐야 됩니다. 이거 노가다 하면 되나요? 근데 이게 몇 번 하잖아요. 이 귀찮은 것들 몇 번 하게 되면 이 기호가 금방 익숙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돼. 알겠어? 자, 이제 이 값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얘는 조금 전에 했던 여기에 n-r-1 팩토리얼 분의 n-1 팩토리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플러스, 여기는 요 값은 이거죠. n-r 팩토리얼 분의 r 곱하기 n-1 팩토리얼이죠. 이 화면 나가나? 되는군. 이쪽으로 좀 갈게요. 자, 그런데 여기는 얘를 통분하고 싶어. 이 마치 여기 뭘 곱해주면 될까? 여기다가 요 앞에다가 이렇게 n-r을 곱하고 여기다가 분자에다 n-r을 곱하면 이건 식은 변함이 없잖아요. 자, 이거 조금 전에 했던 그 이야기죠? 이거 뭐냐면 이거였잖아. 우리가 5 팩토리얼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5에다가 곱하기 4 팩토리얼을 쓸 수 있다 했잖아. 요 n-r보다 하나 작은 게 n-r-1이니까 요 앞에다 n-r을 곱해주면 n-r 곱하기 얘는 결과적으로 분모가 n-r 팩토리얼이 되어버려. 얘도 n-r 팩토리얼. 그러니 합쳐주면 n-r 팩토리얼 분의 이제 분모가 똑같아졌어. 분자에서 n-1 팩토리얼이 공통이니까 묶어내버리자고. 그러면 여기는 n-r이 남고 여기 r이 남고 n-1 팩토리얼이 될 거고. 그럼 얘는 또 n-r 팩토리얼 분의 r 사라지니까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이야. 그러면 얘는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 된다. 이게 뭐야? 이게 nPR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는 좀 직관적인 방법으로 아까 내가 설명했던, 자, 여기까지 흐름은 다 이해했습니까? 어디 채팅창에 이해했으면, 자, 이해했으면 5를 쓰세요. 이렇게 써라 그래야 누가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를 알겠지. 중훈이 5, 진원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는 직관적인 방법으로 이걸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건 이제 계산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계산을 하세요.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하는 것도 좋은데, 일정 부분 몸으로 익히는 게 중요해요. 이 몸으로 익혀야 뭐든지 빨리 익히는 법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생각해봐. 요거를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야. 우리는 1, 2, 3, n이 있어. 요 n 중에서 이렇게 R개의 칸이 있습니다. 요 R개. 알겠어요? 자, 이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아서 여기다 나열하려고 그래. 나열하는데 사건을 이렇게 분류해 보자는 거예요. 먼저 아까는 우리가 여기에다가 채우는 사건을 A1이라는 사건, 여기를 A2 사건, A3 사건 이랬잖아. 근데 이걸 이렇게 해봐. 여기에다가 채우는 사건을 A라는 사건, 그리고 나머지 뒤에 있는 걸 합쳐가지고 B 사건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 그렇잖아.
하여간에 우리는 제일 먼저 이 칸 채우고 나머지 R-1개 칸 채우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 채우는 사건이 몇 가지인가 봐봐. 요 n개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채우는 사건은 n가지가 되겠지. 그치? 자, 그리고 이제는 몇 개가 남았나? 여기 몇 개가 남았냐면 n-1개가 남았잖아. 그치? 요 n-1개 중에서 서로 다른 r-1개를 뽑아서 여기다 나열하는 거야. 그게 뭐야? n-1개 중에서 서로 다른 r-1개 뽑아서 나열하는 방법의 가지수가 이거잖아. 굉장히 그냥 언어적으로 이야기한 거야. 언어적으로. 알겠어? n개 중에서 여기다가 n개를 채워놓고 나머지가 n-1개가 있어. 그러니까 n-1개 중에서 이제는 여기 r-1개 채우겠다. 아까 우리 NPR이 뭐였어? 수학나라에서 NPR의 의미가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이라 그랬잖아. 그럼 5개 중에 서로 다른 r개를 뽑아서 나열하, 5개 중에 서로 다른 3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방법은 뭐야? 5p3이잖아. 100개 중에서 30개 나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야? 100p30이잖아. n-1개 중에서 r-1개 나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겠어? n-1p r-1이잖아. 그 이야기야. 그런 의미. 벌써 끝났네. 그러니 우리는 요 n개를 가지고 r개를 나열하는 방법이 NPR인데 NPR을 이렇게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을 분리해서 쓰니까 바로 직관적으로 얘가 답이 된다는 것을 한 방에 알 수가 있어요. 바로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거기까지 요구하는 건 무리죠.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세상은 그렇다라는 거야. 이제 그런 것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노가다부터 해라. 그렇지만 이럴 수도 있단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도 가볼까요? 이 문제도 어떤 이야기냐면 1, 2, 3, n개가 있다. n개가 있어. 요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아서 여기다가 나열하자. 몇 가지냐? NPR까지. 근데 NPR을 약간 분류해 보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어디 보자. 제일 아래 지안이 이름이 지금 채팅창에 있네. 지안이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요 n명 중에는 지안이라는 애가 있어. 그렇지? 그래서 n명을 요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여기다가 쭉 나열하려고 그래. 나열하는 방법의 가지수가 몇 가지냐면 전체 NPR 가지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준이, 인창이, 그 다음에 뭐야, 진원이, 누구 해갖고 쭉 R명을 뽑아서 여기다 나열하는 걸 쭉 써놨어. 요 N명 중에 R명을 뽑아갖고 여기다 쭉 명단을 써놨어. 이렇게 쭉 명단을 써놓으니까 이게 NPR 가지야. 명단 보이니? 마음의 눈으로 봐봐, 마음의 눈으로. 그럼 여기에 쭉 R명 뽑아서 명단 나열할 수 있는 모든 경우가 여기 쓰여 있다고 상상을 해봐. 자, 명단 보여? 지안아 보이지? 마음의 눈으로 보라니까. 그렇지. 마음의 눈으로 보면은 여기 R명 명단 뽑아갖고 써놓은 이게 보이잖아. 자, 그러면 여기 쓰여진 명단도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보는 거야.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이 중에 지안이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명단 중에 지안이가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지안이 이름이 포함된 거는 위쪽에다가 써놓고 그 다음에 지안이 이름이 포함되지 않은 명단은 아래쪽에다 다시 이걸 좀 우리가 소팅할 수 있겠지. 순서대로 다시 이렇게 분류를 해. 분류를 해놓고 나면은 이 값은 요 경우가 몇 가지인가 하고 요 경우가 몇 가지인가를 가지고 셀 수 있겠지. 더해주면 되겠지. 그치?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직관을 한번 또 믿어보겠습니다. 그럼 위의 경우가 몇 가지냐? 이제 이걸부터 보겠어요. 자, 이제 이건 이런 상황으로 설정을 해서요. 요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나열하는데 지안이가 반드시 포함되는 경우가 몇 가지인가 보자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지안이를 반드시 포함시켜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니? 이 중에 여기 이제 지안이라는 애가 요 가운데 있는데 지안이를 어차피 포함시킬 거 뭐 먼저 지안이 뽑아버리자는 거지. 지안이 뽑았어. 그리고 나서 여기 요 칸이 몇 개이니? R개가 있잖아.
여기다가 지안이 이름을 먼저 넣어버려. 그럼 넣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야? 알가지지. 여기 지안이가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알가지의 방법이 있어. 자, 그게 사건 하나야. 그리고 곱사건, 지안이를 제외한 나머지 n-1명 중에서 지안이가 들어간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r-1개의 칸을 채우는 거지. n-1개 중에서 나머지 r-1개 채우는 방법은 이만큼 있겠지. 그게 지안이가 포함되는 방법의 가짓수라고. 자, 이번에는 지안이가 빠지는 경우를 따져보자. 지난번에 지안이는 뭐 나와서 이미 한번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번 지안이는 열애를 시키겠다 이거야. 그럼 뭐냐면 요 n명 중에서 여기다가 r명을 뽑아서 나열하는데 지안이는 포함되지 말도록 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지안이를 제외한 n-1명 중에서 r명 뽑아서 나열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더한 값이 얘일 수밖에 없잖아. 바로 그렇잖아. 알겠어? 그래서 n-1명 중에 r명을 뽑아가지고 하는 것과 더하기 지안이가 포함되는 경우로서 우리가 이렇게 나눠보면 바로 직관적인 방법으로. 고배 법칙이지. 잘 봐. 고배 법칙과 합의 법칙이야. 어쨌든 나는 r명 뽑아서 나열하면 되는데 그 중에는 지안이가 포함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렇지? 이 사건, 윗사건과 아랫사건의 합사건이야. 그러면 윗사건하고 아랫사건의 경우를 구해가지고 더해주면 될 거야. 그럼 아랫사건 계산은 좀 쉽지. 지안이가 빠져야 되니까 지안이를 제외한 나머지 n-1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나열할 거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돼. 요건 별로 어렵지 않아. 그러면 요 경우는 몇 가지냐? 지안이를 포함시키라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이 위에 있는 사건을 두 사건으로 만들어. 어떻게 만드냐면 지안이를 먼저 뽑아서 어딘가 집어넣는 사건, 그리고 나머지 중에서 뽑아서 나머지 칸을 채우는 사건으로 나눠. 그러면 그 두 사건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돼. 당연히 고배 법칙이지. 그러니 지안이를 먼저 뽑아서 여기 R개 칸에 어디다가 넣어줘. 넣어주는 방법은 R가지. 그럼 지안이가 딱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칸이 몇 개가 남냐면 R-1개가 남는다고. R-1개가 남고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도 몇 명이냐면 n-1명이라고. 그러니까 바로 n-1명 중에서 r-1명 뽑아서 나열하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들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해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식을 풀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생각을 못할 수도 있죠. 뭐 그러면 그 순간 떠오르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양하게 많은 방법을 공부해보고 생각을 해본 사람은 다양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냥 단순하게 나는 난세 귀찮다, 다 수영도 그릴래, 뭐 그러면 수영도 그리면 됩니다. 뭐 수영도 그리면은 뭐 웬만큼 다 끝나요. 알겠어요? 대부분 1000번대 이상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그 수능에서요 OMR 카드 작성하는데 작성하는 칸이 3칸밖에 없어요. 4칸 1000 넘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0 이내에서 다 끝나게 되기 때문에 그냥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30-2번에서 요 성질을 한번 다 설명을 해봤습니다. 어때? 지금 이 내용 이해 가니? 잘 보여? 자, 지금 설명한 거 이해 가? 혹시 이해 안 가는 사람 존말할 때 손 드세요. 이해 갈 때까지 설명해 줄게. 절대 신경질 안 낼게. 그래. 자, 그러면,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설명을 듣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릴 거예요. 나는 뭐 그거 알고 있고, 그리고 잊어버리는 건 어떻게 보면 모든 인간에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잊어버린다는 걸 알고 반복을 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부한 촬영한 이야기들은 그대로 유튜브에 올려낼 테니까 나중에라도 혹시 기억이 안 나거나 그때 뭐였더라? 할 때는 다시 유튜브를 여러분들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자, 이제 기본 문제 30-3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지안이의 이름은 유튜브에 박제가 되었습니다. 지안아, 나중에 결혼했고 애 나면은 애한테 가가지고 엄마 이름 나온다? 그렇게 해가지고 보여줘. 자, 이번에는 10-3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10명의 학생이 있다 그랬어. 10명의 학생이. 이 10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10명을 일렬로 세운다 그럼 뭐 하면 되겠어요? 그냥 10p, 10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을 일렬로 세운다는 이야기는 그대로 10팩토리얼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어요? 거기에는 뭔가 엄청나게 큰 숫자를 가지고 계산해 놨는데 난 이걸 보면 참 좀 답답하죠.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시간 없으니까 나중에 이 숫자를 보니까 갑자기 재미있는 수학적인 유머가 생각이 나서요.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10명 중에서 3명을 뽑아 일렬로 세우는 경우다 그랬어. 10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운다? 뭐 하면 되겠어? 10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것은 10이 3이다. 이건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10, 9, 8이다. 요거 72니까 이 값은 720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가봅시다. 10명 중에서 n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가 90이다 그랬어. 자, 10명 중에서 n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웠더니 이 값이 90이더라. 자,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요 10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줄이면서 곱한 값이 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10하고 하나 줄이면 9밖에 없잖아. 더 이상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했네요. 그러니까 n은 2가 되겠죠. 알겠죠? 자, 10부터 하나씩 줄여가면서 곱해나간 게 저거였으니까. 자, 이번에는 10-4번 가볼까요? 여학생 3명, 남학생 4명이 일렬로 섭니다. 여학생끼리는 이웃하여 서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자, 이제부터 이웃하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뭐냐면 A, B, C, D, E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 자, 개수를 좀 줄여서 할게요. 여기는 얘들을 나열하려고 그래요. 5개니까 5개를 나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겠어요? 그냥 5팩토리얼 가지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5팩토리얼 가지인데 요 A하고 B는 둘이 절대 떨어지면 못 살아. 둘이 항상 붙어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둘은 아예 이렇게 하나로 묶어버려. 알겠어? 그래서 얘는 하나 취급해버리면 되잖아. 얘들은 그냥 둘이 어차피 세트로 다닐 거니까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얘들을 하나라고 생각하고 하나, 둘, 셋, 4개를 나열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나열하는 방법. 그런데 문제는 나열해 놓고 나서 요 안에 A, B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BA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얘들끼리 자리바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끼리 자리바꿈하는 경우 두 가지니까 이만큼 써주면 되겠죠. 또는 이래도 좋습니다. 얘들을 아예 처음부터 수갑 채워갖고 묶일 때 A, B라고 묶일 수도 있고 B하고 A로 이렇게 수갑이 채워질 수도 있잖아. C, D, E.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수갑을 채워도 묶여있는 그 둘은 이웃하는 경우고 이렇게 A가 앞에 와도 뭐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나열하는 방법 4팩토리얼. 하나, 둘, 셋, 넷 나열하는 거 4팩토리얼. 자, 이 사건과 이 사건의 합사건. 그러니까 이 경우하고 이렇게 돼도 좋고 이렇게 돼도 되는 거잖아. 그럼 이 경우하고 이 경우를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4팩토리얼 곱하기 2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매번 하기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A, B를 그냥 일단은 임의로 놓고 그냥 둘을 그냥 안에 그냥 섞어놨어. 알겠어? 뭐 순서 아직 신경 안 쓰고. 그럼 통째로 하나, 둘, 셋, 넷 나열을 시킨 다음에 뭐 그래도 좋고 아예 여기다가 빈자리를 하나로 세트로 해갖고 하나, 둘, 셋, 넷 쫙 나열해놓고 빈자리 2개 있잖아. 거기다가 A, B 이제 나열하는 거야. A, B 나열하는 거 2팩토리얼. 그런 관점으로 봐도 좋고. 알겠죠? 곱의 법칙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특정한 사람이 이웃한다. 자, 이제 한번 가볼까요? 여학생 3명하고 남학생 4명이 있습니다. 여학생 3명 이렇게 있고요. 남학생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는데 여학생끼리는 이웃하여 서라 그랬어요. 이웃하여 서라 그랬으니까 여학생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버리자는 거예요. 알겠죠? 묶어버리고 통째로 하나, 둘, 셋, 넷, 5개라고 생각을 해. 5팩토리얼. 그런데 문제는 이걸로 끝난 건 아니죠. 왜냐하면 딱 이렇게 나열해놓고 나니까 요 여학생 3명들끼리 자리바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들끼리 자리바꿈하는 건 3팩토리얼이다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자리바꿈하는 거 어때? 이거 이렇게 그냥 설명해도 되겠어요? 혹시 이렇게 하면 잠깐 헷갈리는 사람? 헷갈린다 그러면 다시 설명을 할 테니까.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그래서 특정한 사람들이 이웃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라.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라고 생각하고 나열하라. 5팩토리얼 120 나올 거고 3팩토리얼 6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얼마나 720 나오겠나? 뭐 그 정도 되겠네요. 하나, 둘, 셋. 그래서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 안에서 얘들끼리 자리 바꿈하면 된다. 알겠죠? 자, 이번에는 여학생들끼리 이웃하지 않게 선다. 자, 요거 잘 봐야 됩니다. 여학생들끼리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과 여학생들이 교대로 선다는 말은 달라요. 자, 어떤 거냐면 남녀가 교대로 쓴다는 말하고, 자, 요렇게, 자, 남학생 4명이 있어. 4명이 있는데 여학생이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에 들어오면 남녀가 교대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여학생이 여기에 오면은 남이니까 남녀 교대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여학생들끼리는 이웃하지 않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생각할 거냐? 자, 여기서도 고배 법칙을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남자를 먼저 나열하는 사건을 A라고 해요. 그럼 A 사건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 남자를 나열하는 방법은 4팩토리얼 가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남자가 이렇게 나열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여자 3명을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에다가 여학생들을 앉히면 되겠죠. 그렇죠? 여학생을 요 네모로 치어진 하나, 둘, 셋, 넷, 5군데 중에 어딘가에 한 학생 앉히면 되잖아. 어떻게 앉힐까?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여기에 좌석표를 1번이라고 하고 여기에 좌석표를 2번이라고 하고 여기 좌석표를 3번, 여기를 4번, 5번이라고 좌석표를 이름을 주자고요. 그리고 이 번호표 중에 우리는 지금부터 이 번호표 5개 중에서 서로 다른 3개를 뽑아가지고 이 여학생들 앞에다 나열해 줍니다. 나열해 주면 여학생들은 어머 3번이네 그리고 3번에 가서 앉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알겠어? 그러니까 요 번호표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서로 다른 3개를 뽑아가지고 여학생들한테 나열해 준다. 알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바로 얘가 바로 여학생들끼리는 이웃하지 않게 않는 방법의 가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었나요? 아니군요. 자, 이 정도. 그러면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의 답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남학생이 3명입니다. 여학생이 2명입니다. 자, 나열을 하는데 여학생은 어느 2명도 이웃하지 마라. 자, 답을 써보세요. 자, 채팅창에 한번 올려보세요. 일단 여러분들이 간단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숫자는 좀 줄였습니다. (72야) 다? 자, 한번 볼까? 남학생 3명을 먼저 나열하겠지. 그러니까 3팩토리얼. 그 다음에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주고 요 4개의 번호표 중에서 서로 다른 2개를 뽑아가지고 여학생한테 나눠주면 되겠지. 자, 확인해 볼까? 얘는 6이고 그 다음에 얘는 얼마야? 이거는 4, 3이지? 그치? 12 곱하기 6이니까 72. 보세요. 제가 왼손으로도 풀어버렸잖아요.
이만큼 쉽다는 뜻이에요. 굳이 오른손까지 쓸 필요 없이 왼손으로도 풀 수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자, 스페셜이란 모든 단어를, 모든 문자를 이용하여 만든 순열에서, 자, 한번 써볼게요. 자, 이런 어떤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 것 중에서 S가 처음에 P가 마지막에 오라 그랬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쭉 나열하는데 S를 제일 앞에 놓고 P를 제일 마지막에 오라 그랬으니까 그럼 먼저 얘들을 갖다 집어 넣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 가운데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나열하면 되니까 5팩토리얼만 곱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답은 5팩토리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볼게요. 5팩토리얼을 계산해버리면 120이 나올 거예요. 두 번째 한번 가볼까요? S하고 P 사이에는 두 개의 문자가 있다 그랬어요. 자, S가 있고 여기 땅, P가 있다.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나열하라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S하고 P 말고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서 여기다가 일단 두 개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다섯 개 중에 두 개 집어넣는 방법은 몇 가지겠어요? O, P, E가 되겠죠.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내가 이제 E하고 C를 넣었다고 생각하자고. 그러면 요렇게 하나가 이제 세트가 돼버린 거야. 그러면 S, E, C, P는 하나의 세트가 됐고 I, A, L이 있겠지. 그러면 요렇게 하나, 둘, 셋, 네 개를 나열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곱하기 4팩토리얼이 붙으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또 있어. 여기서 뭐가 있냐면 S하고 P 사이라 그랬지 S가 앞에 있고 P가 뭐 뒤에 있다 이런 말 한 적 없어. 지금 우리는 S가 앞에 있고 P가 있는 경우가 있지만 또 P가 앞에 있고 S가 있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경우가 또 있으니까 요만큼을 곱해주면 되겠죠. 2팩토리얼은 어차피 2니까. 자, 그래서 요 문제의 답은 바로 5P 하면 얼마죠? 5 곱하기 4니까 20이 되겠고 4팩토리얼은 24 곱하기 2 곱하면 되겠죠. 자, 이번엔 세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온다 그랬어요.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온다. 자, 여러분들 요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은 뭐 앞에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여집합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적어도는요. 자,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전체 중에서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온다 그랬으니까 양쪽 끝에 모두 다 모음이 오는 경우를 빼버리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전체는 몇 가지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7팩토리얼입니다. 근데 양쪽 끝에 모음이 오고 여기도 모음이 오는 요 경우가 몇 가지인가 보자는 거야. 그러면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우리가 나열하는데 양쪽 끝에 모음이 오게 나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냐 이 말이잖아. 그러면 사건을 이렇게 하면 되지. 모음을 뽑아가지고 양쪽 끝에 나열하고 먼저 나열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 가운데다 나열해주면 되겠지. 그렇게 우리가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모음이 뭔가? E하고 I하고 A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세 개 중에서 서로 다른 두 개를 뽑아서 여기다 나열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3P2. 알겠어? 3P2가 얼마야? 3 곱하기 2가 6가지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기가 2일 때 2, I, E, A. 그 다음에 여기가 I일 때 2A고 A일 때 2I. 그러니까 6가지가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모음 요 세 개 중에서 서로 다른 두 개를 뽑아가지고 일단 여기다가 모음을 두 개를 채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E하고 I가 왔다고 생각하자고. 그리고 나면 E하고 I를 제외한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가? 다섯 개를 가지고 여기에 가운데를 채워버리면 되겠지. 그러면 양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가 되겠죠. 근데 전체에서 이 경우를 뺐다는 이야기는 양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를 빼버렸으니까 결국은 적어도 한쪽 끝은 자음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번에는 30-6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5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1, 2, 3, 4, 5를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연수가 있다. 이 5자리 자연수는 몇 개겠느냐 그랬어요. 이건 당연히 5팩토리얼 가지죠. 왜냐하면 1, 2, 3, 4, 5를 그대로 나열하면 되는 거니까 5팩토리얼 가지가 되겠죠. 자, 두 번째, 32,000보다 작은 자연수. 자, 뭘 나열할 거냐면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5를 나열하는데 이 숫자가 32,000보다 작아야 돼. 알겠어? 그러면 이 경우는 이렇게 나누면 되잖아. 여기 지금 5자리 수인데 여기 5자리 수인데 여기 1, 10, 100, 1000, 만이니까 요 만의 자리에다가 1이 와버린다 그러면 무조건 이거보다 작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가 2가 와도 이거보다 작을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여기 3이 와버린다 그러면 여기가 2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반드시 1이 와야 될 거야. 3, 1 하고 나머지 3개. 근데 만약에 여기가 2가 와버리면 여기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보다 큰 수가 돼버릴 거야. 그래서 종류는 바로 이런 3가지 종류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거나 또는 이런 상황이거나 이런 상황이다. 합의 법칙이다. 자, 그러면 1이 오는 요 경우가 몇 가지나 되겠느냐는 거지. 자, 1, 2, 3, 4, 5를 나열하는데 제일 앞에 1이 오는 경우가 몇 가지냐 이렇게 1 써놓고 나머지 4개 나열하면 되니까 이건 4팩토리얼 가지잖아요. 그렇죠? 2가 오는 경우가 몇 가지냐? 이 경우도 4팩토리얼 가지잖아요. 그럼 여기 3하고 1이 오는 경우 몇 가지냐? 요 3하고 1은 집어넣어버렸기 때문에 나머지 2, 4, 5를 가지고 여기다 나머지 3칸 나열하면 되니까 3팩토리얼이 되겠죠? 자, 요 값 얼마예요? 24 플러스 24 플러스 6인가요? 요 값은 얼마야? 30이니까 답은 54가 나오겠네요. 너무 빨리 푸나? 이해 갑니까? 자, 이 중에서 5의 배수는 몇 가지냐 그랬어요. 자, 32,000보다 작은 것 중에 5의 배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배수에 관한 정리 한 번만 해볼까? 가끔 또 나와요. 첫 번째는 2의 배수는 뭐면 되냐? 얘는 1의 자리가 짝수면 되겠지? 물론 0도 짝수라고 생각합시다. 0이거나 2의 배수. 그런 거면 되겠죠? 자, 두 번째. 3의 배수는 어떨 때 3의 배수가 되지?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 안 나오나? 3의 배수까지. 화면 여기까지는 아슬아슬하게 끝에 잡혔네. 자, 세 번째. 4의 배수는 어떻게 되지? 4의 배수는 10의 자리하고 바로 1의 자리. 예를 들어서 5624 이랬을 때 요 뒤에 있는 요 두 숫자. 알겠어? 요 10의 자리하고 1의 자리에 있는 숫자, 요 숫자가 4의 배수인데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할까? 자, 10의 자리하고 끝에 두 자리 숫자. 이 오른쪽 끝이라고 해도 이해되겠지? 두 자리 수가 4의 배수면 되겠지? 알겠지? 10의 자리하고 1의 자리 숫자로 이루어진 숫자. 10의 자리하고 1의 자리 숫자로 이루어진 숫자. 이 값이 4의 배수면 돼. 네 번째, 5의 배수는 통과해도 되겠지? 이거 너무나 잘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9의 배수가 있네요. 9의 배수는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면 되겠지? 그렇지? 이렇게 되면 9의 배수. 알겠어? 이렇게 되면 얘가 9의 배수가 됩니다. 자, 이제 이 문제로 다시 와서요. 이 중에서 5의 배수는 몇 개냐 그랬어. 지금 보니까 1, 2, 3, 4, 5가 있으니까 5의 배수가 오려면 요 끝에가 0 또는 5가 와야 되는데 0은 없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5가 오는 경우만 따지면 되겠죠.
그쵸? 5가 오는 경우. 그러면 어떻게 따지면 될까? 지금 2 중에서 5의 배수가 몇 개냐 그랬어요. 그러면 전체가 이제 지워도 되겠지? 자, 여기에 뭐가 와야죠? 5가 와야죠? 끝에가 5의 배수가 되려면. 그러면 1이 오는 경우는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여기 5는 이미 와버렸으니까, 여기 1이 왔으니까, 나머지 요 3개를 나열하면 되니까 3팩토리얼이죠. 그쵸? 이건 6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역시 5가 와야 돼. 이 경우도 3팩토리얼이겠죠. 이 값도 6이겠네요. 그 다음에 3하고 1하고 여기 끝에가 5가 와야 되겠지. 5가 온다면 나머지 뭐가 되는 거야? 2팩토리얼밖에 안 되나? 그럼 2가지가 되겠지. 그래서 더해주면 14가지가 되겠죠. 그렇죠? 뭐 너무 쉬워서. 자, 이렇게 해서 순열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유제를 한번 쭉 풀어보세요. 그냥 화면은 그대로 켜놓겠습니다. 켜놓고 켤까? 좀 이따 혹시 질문이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굳이 켜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자, 지금부터 유제를 여러분들 시간 어느 정도 주면 될까요? 시간상으로 한 뭐 30분 주겠습니다. 20분? 일단 20분 한번 줘보고요. 시간이 부족하면 10분 더 주죠. 자, 지금부터 유제를 풉니다.